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장님,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매도할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원장님 책을 읽어봤는데 네. 최고점 익절의 기술편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글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감이 안 오거든요. 그 주식 속담에 네.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속담이 있는데 네. 왜 발바닥에 사서 머리끝에서 팔라는 속담은 없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 매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소문에 사서 유수에 팔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규칙을 잘 이해하면 네. 아무래도 좀 최고점에서 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해서 30에서 50% 또는 100% 수익 났는데 네. 제때 팔지 못해서 수익을 다 반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팔지 못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익절하는 요령을 몇 가지 익히면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좀 최고점에서 익절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네. 어렵게 얻은 수익을 모두 반납하는 어이없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면 언제가 최고점인지 이 최고점 익절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최고점에서 익절하는 방법은 이제 주식 투자 경력이 어느 정도 된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형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머리 어깨형이라고 하는데 네. 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20일 이평선을 이탈할 경우 네. 절반 정도 수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급등하던 주가가 고점에서 급락하면 바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게 세 번째 봉우리를 도전하는 거거든요. 기술적 반등에서 계속 상승해서 두 번째 봉우리를 돌파한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거지만 반등하던 주가가 아쉽게도 네? 두 번째 봉우리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다면 이때는 이제 전량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아요. 네. 특히 세 번째 봉우리 부근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손실 중일 경우 손절을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헤드앤숄더형은 시장에서 나름대로 신뢰도 높은 하락 추세 전환 패턴이니까 가급적 전량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헤드앤숄더형에서 이 세 번째 봉우리가 직전 고점인 두 번째 봉우리 고점을 넘지 못하고 밀리면 미련을 갖지 말고 전량 매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두 번째 최고점 익절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고점 패턴 쌍봉입니다. 네? 쌍봉 역시 실전 매매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락 전환 패턴이거든요. 네. 급등하던 주가가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해서 첫 번째 봉우리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이때는 전량 매도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 사이에서 가장 낮은 저점 부분 있죠? 네. 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 반드시 전량 매도해야 되고요. 네. 둘째 봉우리 정상 부분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이분들은 손실 중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미련을 가지고 손절하지 못한다면 손실이 굉장히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쌍봉이 출현한 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직전 저점을 이탈한다면 이때는 전량 매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고점에서 하향 전환하는 형태의 감모형입니다. 이제 감모는 이제 예전 벼슬아치들이 쓰던 모자입니다. 급등하던 주가가 급락하다가 기술적 반등해서 네? 첫 번째 봉우리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폭의 절반 정도에서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헤드앤숄더형이나 네. 쌍봉보다 세 번째 감모형이 실전에서 더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급등하던 주가가 급락해서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일단은 첫 번째 내려가면 절반은 매도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급락하던 주가 다시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경우 첫 번째 봉우리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 네.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 사이에 직전 저점 있잖아요. 네네. 저점 일탈 시는 반드시 전량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역시 첫 번째 봉우리 부근에서 네.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손실 중이면 다시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에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경우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전량 매도하기를 권합니다. 최고점 익절의 기술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헤드앤숄더형 그리고 쌍봉, 관모형에 대해서 그림 보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추세선 이탈 시 네. 고점 징후, 고점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음봉 출현할 경우, 고점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출현할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고점 징후가 있는데 네. 이거 이제 다음 달 제가 차트 신의 한 수가 출간하게 됐는데 네. 그때 그 책에 수록돼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와, 차트 신의 한 수 제목이 정말 멋진데요. 원장님 대박 나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